자, 이강인 선수 거취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라기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이 가장 그래도 깊게 링크가 됐었던 팀을 찾아보면 나폴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나폴리와 링크가 좀 옅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사실 뭐 계약 기간이 되게 다급하게 얼마 안 남은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잔류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이제 로마노 방송에 나왔던 모레토의 이야기인데 마테오 모레토. 모레토의 말인데 네. 파리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잔류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모레토가 했습니다. 파리가 급하게 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단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고 곧 계약 만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모레토가 이제 추측을 한 거는 추정입니다. 네, 파리를 떠날 가능성도 그래도 아직 있긴 하다. 하지만 목적지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해외 리그이지 않을까라는 게 모레토의 추측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추측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파리가 급하게 팔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계약 기간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파리가 지금 굳이 헐값에 이강인을 넘길 이유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강인 사려고 하는 팀 돈 더 가져와라. 일부러 튕기면서 이적률에서 요구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잔류를 생각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이강인이 만능 백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대회를 병행하려면 이강인은 꼭 팀에 필요한 선수다. 대신 주전을 주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파리가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뭐 모든 이제 타대륙 선수에 대한, 특히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케팅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걸 수도 있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래서 파리가 좀 판매에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나 하는 생각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예요. 홍철이의 얘기대로 이런 스탠스,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판매해야 돼라는 스탠스를 가지는 순간 사는 팀들이 유리해집니다. 어차피 팔 거라며 그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못 주지 하고 협상을 막 하다 보면 이적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흘리든지 아니면 뭐 굳이 안 팔아도 되라는 스탠스를 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그렇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에 대해서 굳이 빠르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선수고, 만약에 이 선수랑 얘기를 했을 때 확실하게 한번 경쟁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이강인 선수가 갖는다면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모레토의 말처럼 파리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모레토도 추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 번 더 돌아보니 파리가 이강인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잡다기보다는 이강인이 파리에 잔류할 수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중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의 거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거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뭐 또 많은 코리안 리거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유럽 아주 중심부에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설사 이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적 시장 말미가 돼야 하나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 시장 내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6월 초만 해도 레키프에서 파리가 이강인 제안 들을 거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새로 소식이 업데이트된 정보는 파리가 급하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이적 시장이 클럽 월드컵 때문에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지, 원래 7월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사실 지금 등록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7, 8월이 본래 이적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빨리빨리 요즘 워낙에 움직이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의 거취는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폴리가 잠보안기사를 사우디에 팔고 그걸로 돈을 좀 추가하려고 했을 계획된 움직임도 있었을 텐데 잠보안기사가 지금 거취 선택을 미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영입에 필요한 이적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나폴리가 어려워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 삼아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잔류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좀 이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뛰었으면. 아무래도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봤을 때 교체 자원으로 봤을 때도 1번으로 교체되는 건 두웨어 바르콜라 라인, 그다음 미드필더에서는 자이레 메리, 그리고 공격 라인으로 봤을 때도 하무스나 아니면 요즘 마이올로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4번째 아니면 5번째로 교체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너무나 이적
그러니까 출장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적하기를 바란 건데 잔류한다면이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만약 잔류한다면. 근데 스쿼드 표를 보면요. 뭐 4-3-3을 기반으로 파리의 시스템을 봤을 때 공격진은 흐비차,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 그리고 하무스 개인의 어떤 폼과 별개로 최전방의 백업은 하무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선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5명이 이강인 선수보다 더 많이 출전되는 혹은 비중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비티냐, 주앙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 여기까지가 이제 주전조의 네. 라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율루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마율루 선수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마율루 선수, 세니 마율루 선수는 일단 선골 뉴스 어느 팀이고 선골 뉴스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느끼는데 무조건 있죠. 이강인 선수보다 5살이 어립니다. 지금 어린 유스 선수면 이게 당연히 그 클럽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네. 어느 클럽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결승 때 챔스 결승 때 골도 넣었어요. 네. 번뜩임이 있는 선수예요. 맞아요.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일단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도 같죠. 미드필더 지역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겹친다는 점 경쟁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마율로 선수는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이미 데뷔를 했고 올 시즌 많이 24-25 시즌 많이 쓰였는데 후반기부터 기회를 특히 좀 많이 받았어요. 3월부터 선발 경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리그왕 기록만 비교를 해보면 3월부터 마율로 선수는 이제 8경기를 뛰었습니다. 리그왕 8경기를 뛰었고 4경기 선발에 4경기 교체 출전. 그리고 그래서 8경기. 네, 3경기는 결장을 했습니다. 징계 1경기가 포함돼서 3경기를 결장을 했고요. 네. 리그왕에서 3월부터 뛴 경기 수로만 보면 이강인 선수는 1경기 모자랍니다. 7경기를 뛰었고 5경기 선발에 2경기 교체 출전, 4경기 결장이었는데 그중 부상으로 인해서 2경기를 결장한 것 그리고 그 부상 때문에 어느 정도 컨디션적인 영향이 결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리그왕 경기 수는 1경기 차로 일단 마율루 선수가 앞선다. 뭐 이게 부상 여파를 생각하면 그 1경기 차가 이강인 선수의 부상 여파를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5살 어린 선수가 이미 이강인 선수의 리그왕 출전 빈도를 따라잡았다.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일단 마율루 선수가 좀 더 많이 기회를 받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만 놓고 봤을 땐 비슷하게 출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 5살 어린 선수가 이 정도 많이 왔다라는 거는 다음 시즌 마율루가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아주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이거는 토너먼트를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볼게요. 토너먼트는 1경기 더 뛰었습니다. 노가웃 플레이오프 1, 2차전 그리고 16강 2차전 리버풀전 교체 출전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후에 8강, 준결승, 결승을 이강인 선수가 모두 결장을 했고 마율루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 2경기를 뛰었는데 노가웃 플레이오프 2차전 그리고 결승전 교체 출전을 했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결승전이 사실상 끝난 경기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걸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승전에 나온 거거든. 저는 사실 그럼 약간 당연히, 선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고. 전 당연히 이강인 선수 나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승전 한번 맛봐라.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뛰었는데 심지어 득점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유스에다가 나이 어린 선수에게 되게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나이 어린 선수가 이미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좀 비슷하게 확보했다라는 점, 또 비중 있는 결승에서 나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경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출전 시간이나 이거를 좀 지표로 비교하고 나니까 확실히 마율루 선수가 지금 기회를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네. 이거는 좀 위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미드필더 비티냐, 네베스, 파비앙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 여기에 마율루 선수까지 최근에 기회를 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게 사실 이강인 선수 우리가 이제 출전 입지를 좀 늘리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다 보기는 힘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남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일단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역시 긍정적인 해서 어떤 추측을 하기는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상황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안 좋다. 라는 의미로 일단 최대한 부정적으로 시나리오 상황을 좀 짜봤는데 리그왕과 국내 컵 대회에서는 저는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 자원으로. 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아마 앞으로도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세고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죠. 많은 경기 치러야 되기 때문에 리그왕은 힘쓸 때 확 쓰고 네. 챔피언스 리그나 컵 대회랑 병행해야 될 때는 리그왕은 로테이션 자원을 많이 가동할 것 같거든요. 국내 컵 대회도 하위 라운드의 경우는 당연히 로테이션이 된 라인업이 나오겠죠. 그때 출전 가능성을 이강인 선수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경기에 나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경기 때는 뭐 상대가 이제 템백 전술을 구사할 때 이강인 선수 좁은 공간에서 창시력 정말 좋거든요. 좋으니까. 그때 전략적으로 쓸 수 있고 후반기처럼 뭐 리그왕 올 시즌 후반기처럼 리그왕을 운용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오른쪽 공격수 제로톱까지 스쿼드 빈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이강인 선수를 그때그때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주전 입지는 아니죠. 네. 백업 입지에 좀 머물게 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출전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아쉽죠. 사실 뭐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이번 시즌 봤지만 출전하지 못했어요 거의.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뭐 이거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그 해외 에이전트가 그 가끔 이제 SNS에 그런 거 좀 올리잖아요. 아 뭐 어디 갔다. 그 경기장을 예, 올리거나.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만의 에이전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 팀 팬들이 한국의 팬들 사이에서는 왜 하지 저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해외에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만약 아스날 선수의 누군가 에이전트가 저러면 아 저런 거 하지 말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가 제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선수가 네. 있는데 그 선수가 막 예를 들어서 그 에이전트가 막 뭐 마드리드 사진을 찍어요. 네. 아놀드를 예시로 들어서. 예. 그러면 신경 쓰이죠. 왜 약간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 틀리다 맞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다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는 근데 팀을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진지한 어떤 접근을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기다리면서 파리가 근데 지금 스탠스로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이것도 추론이지만 이적료 가볍게 받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꽤 농후하거든요. 그 금액을 맞춰줄 구단이 어디에 있지 이게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능성 성사 여부와 별개로 누네즈의 이 키에사에다가 돈에 오시면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도 지역지에서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 영리하게 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또 이적료를 안 맞춰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어떤 거취 문제도 빨리보다는 좀 이적 시장 막판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